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정원 기자님께서는 이제 대표직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첫 번에 그 기자로 막 시작하셨을 때 그때 당시의 열정 기억하시나요? 예, 지금 많이 식었죠.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사회생활을 공직생활로 시작하셨나요? 예. 검사가 첫 당시에도 막 불타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이 쉬웠잖아요.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청주시 의원들 중에 초선 의원들의 열정이 뭐 눈길을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열정 어린 이 행동이 이게 진짜 사실인지 또 아닌지 또 소문인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꺼비 지킴이에서 시의원으로 변신한 오늘의 게스트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 두꺼비는 누가 지키라고 지금 이제 또 의원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면은 두꺼비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지키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한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여러 편 봤어요. 여러 번 보셨어요? 네네네. 그럼 오늘 자리에 임하는 뭐 저 각오 정도는 좀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신랄하고 재미있게 하자. 모든 걸 보여주자. 모든 걸 보여주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환경운동가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던 분이신데 의원으로 변신을 했어요. 뭐 달라지는 것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님이 궁금한 건 어떤 게 궁금한지도 궁금합니다. 의원이 되셨을 때 가장 옛날에 환경운동가 했을 때랑 가장 달라졌다는 게 뭔가요? 달라져 있는 거. 우선 이제 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단체 활동할 때는 정보 제공 요청을 해도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이 되고 나니까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일정 기간 내에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아주 크고요. 너무 교과서적이다. 아니 그거는 뭐 저 의원들의 특권이죠, 특권.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니까 그 홍보 자료에 보니까 야간 주거 침입 이거 대박 사건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지금 시의원 당선자예요.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한 거죠. 그때가 이제 2003년도, 4년도 저희가 이제 원흥의 방지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할 때 옛날 얘기네요. 네네. 그때 이제 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저희가 항의 방문을 가고 뭐 일정 기간 동안 저녁 때까지 이렇게 농성 비슷하게 건물을 지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뭐 이제 계란도 날라가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좀 거칠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야간 주거 침입이 된. 그러니까 LH에서 고발을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함에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뭐 자료 요구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반대쪽은 아주 박 의원들에서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꽤 있는 모양이에요. 공무원들 분야에서도 그렇고 동료 의원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소문은 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소각장 문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또 자료 요청하네 뭐 이런 그 너무 과다한 자료 요청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간 주거 침입할 정도로 열정을 가진 분이라서 공무원 여러분들 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좀 까칠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이번에 이제 지방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 의원님도 그렇지만은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던 유영경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 출신인 윤여일, 이재숙 의원, 이번에 뭐 같이 뭐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진보정당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제 민주당을 선택해서 이제 당선이 되거나 떨어지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너무 편한 길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분들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포함해서. 일단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충북의 정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의 진보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 뭐 당 대표나 최고위원 이제 선출 과정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나 남인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다가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민주당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보의 목소리들을 민주당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보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들어가신 분들도 지방의회 특히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를 일정 정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굉장히 필요한 논리를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결과를 보면 견인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초선 의원의 반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비라고 하나요?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 하나요? 정확한 표현을 뭐 조금 혼동스럽긴 합니다만은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 5분의 의원이 이 사업비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재량사업비, 과거에 이제 재량사업비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주민 수건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일괄해서 의원한테 1억, 2억 뭐 이렇게 해서 네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의원 개인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특정을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이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 어느 사업에 투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전북지방 같은 경우는 이걸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의원이 그 돈을 갖다가 특정 학교에 다 몰빵을 해주거나 특정 업자한테 사업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의원 한 분당 얼마씩 배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명확한 배정이라고 행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약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요번에는 5천만 원이 이제 추경에 하반기에 제한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1인당.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금액은 다르지만 여하튼 의원 한 분당 배정되고 책정되어지는 그런. 근데 이걸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떤 수건 사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한 것은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천 같은 경우 진천군에서 이렇게 모여서 진천군에서 이제 투표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도 매기고 하잖아요. 사실 이걸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산남동을 예를 들자면 산남동이나 분평동에서 어떤 이제 이제 우리 마을,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사업 제안을 하고 사업 제안을 한 걸 판넬로 만들어서 게시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스티커도 붙여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정량적으로 점수도 매겨서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에 받은 사업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올리는 방식. 그러면 시민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야말로 직접 참여. 예, 그래서 그런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더 확대 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고. 내용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그 임기 내에는 뭐 이게 이제 걱정인 게 지금 기득권 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뭐 지금 이걸 뭐 좀 안 없애려고 그런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네. 맞아. 의원들이 5명이 이 벽을 과연 깰 수 있을까? 이게 의원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좀 세우셨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39명의 의원님들 중에 30명만 사업을 신청하고 9분이 지난번에 5천만 원에 대한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5명 빼고 4명이 더 계시더라고요. 네 분은 암묵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암묵적 지지를 해주고 계시구나. 눈치 보신 거 아니에요? 더 힘을 좀 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내달 초에 이제 내년 거 신청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시의장님께 이건 의원들 내부의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천천히 하시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장님이 그래서 이제 뭐 한 3년 차 됐을 때쯤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꼭 물어야죠. 시의장님이 누구시죠? 그 소극적인 시의장님께서 사의장님이라고. 아니 3년쯤 지나면은 이제 본인 임기 본인 때 안 하시겠다는 거죠. 후반기로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의장은 거의 좀 선수도 많이 쌓여 있고 어떻게 보면 차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굳이 뭐 인기를 얻어가면서 뭐 그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장이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의장, 우리 박 의원님이 의장님 뭐 이렇게 우리 좀 합시다 하면 근데 다른 의원들이 압박이 있으니까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껴야 되겠죠. 그렇죠. 재선 3선한 의원님들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일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거나 딱 사전 선거 운동용이거든요. 꼭 그렇지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거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주민 수건 사업비를 계속 현행 방식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원님들 생각은 그런 거죠. 이게 주민들과 의원들과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시켜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 지방의원들 권한 정말 볼품없거든요. 그나마 이 주민수거원 사업비 뭐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 정도라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선거 때도 현장을 다녀보면 그 민원 사항이 정말 많아요. 거기다 특히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읍면으로 가면 뭐 농로 포장부터 뭐 농수로 배수로 설치 문제부터 해서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민원은 의원들의 역할로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에게 요구 사항들이 정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게 한 3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30가지를 다 해결 못 하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먼저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그런 어떤 새로운 주민참여 예산제로 하자는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원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30가지의 민원 중에 3가지, 4가지를 하기 힘든데 그 나머지 27가지는 사실은 포기를 당장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인 또 이제 투명한 과정에서 심사를 했는데 요번에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로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주는 저희는 끝이 나는데 이게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밀실에서 아니면 단독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민들한테 주어서 투명화시키고 참여해서 투명화시켜서 이렇게 결정을 하자는 건데 잘못하면 지역구가 지금 남이, 현도, 산남, 분평이잖아요. 네네. 자, 산남하고 분평도 다르지만 특히 남이하고 현도하고는 또 엄청이 달라요. 그렇죠. 잘못하면 주민 참여를 시키고 투명화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고. 서로 차이가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 경쟁심 뭐 이런 거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우려가 되네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남이나 현도에서도 이제 예산 참여 지역 회의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의원들의 사업비 빼고도 이제 면 단위에서 올리는 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통장 이장님들이죠. 이장님들이 모여서 이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어느 마을부터 먼저 이 사업부터 합시다라고 하는 논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이것도 같이 함께 얹히자. 대신에 그거를 좀 이제 기존에는 이장님들과 면장님 이렇게 몇몇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더 오픈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우려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집행부 거란 말이에요, 돈은. 그렇죠? 집행부, 청주시에서 과연 집행부에서 의원님, 박 의원님 같이 주장하는 분의 의견을 따라주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따라줘야 되는데 주민 참여 예산을 하든 주민 참여를 결정을 하든 말든
근데 한범덕 시장님 체제에서는 좀 소극적일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데서 소극적이지 않으실까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이제 그 예산 부서의 목소리는 이걸 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했을 때 선뜻 집행부가 못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맞느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는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례가 또 많지를 않으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데가 없고 일부만 도입됐는데 그런 사례도 뭐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초선 의원 5분께서 주민 수건 사업비가 원래 이제 과거의 재량 사업비 이게 이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불투명하고 의원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방식을 변경하자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하셨는데 다른 동의원들이 좀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공론화에서 토론을 해서 발표를 하지 왜 치고 나가냐. 소화적 영웅심리에 빠진 거 아니냐 초선 의원들이. 그다음에 그 다른 의원들을 나쁜 의원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 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말 이거 신중하게 저 5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 성명서의 문구 하나도 다 같이 모여서 정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대신 이제 성명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우려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거기 그랬더니 이제 그 회의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오시고 다른 이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님도 오시고 이랬어요. 그 속에서 이제 논의를 1시간여 동안 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설득을 당하려고 오셨더라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왜 굳이 이거를 거론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그렇죠. 그렇죠. 한 달밖에 의원 생활 안 해봤는데 이게 필요한지 잘 모르지 않냐. 이걸 해보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고 그때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해보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일부 하기도 했었으나 변화와 혁신은 초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회의 새로운 변화. 그러려면 다른 의원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알려야겠다. 예.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저희들 아직도 의견이었습니다. 운동 정치적 성향이 남아있어서 아니 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제 팍 터트릴 수도 있었는데. 의회 이제 기존의 의원들도 이제 존중해 줘 가면서 좀 바꾸려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뭘 잘 모르고 익숙해지기 전에 해야지 해치우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제 그 주민 수건 사업비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그 이번에 이제 의회가 이제 개원되면서 또 집행부가 이제 상임위별로 이렇게 소속돼 있잖아요. 이것도 그 좀 바꾸면서 좀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의회 내부의 이야기라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시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의회 내에서도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배분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가 문제였던 거예요. 일단 회계과 기존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고 그거를 이제 재정경제위원회가 그 회계과를 좀 가져가야겠다. 업무가 좀 이쪽에 너무 부족하니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의원총회까지 열게 된 거예요.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한참 논의가 됐으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불똥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너무 도시건설위원회가 비대한 상황 아니냐. 이거를 좀 나눠야겠다. 회계과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느 부서를 재정경제위원회로 가야 되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 된 거예요. 일단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공원녹지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정국의 그 산림과랑 합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푸른 도시 사업소 뭐 비슷하게 해서 이제 의회에서는 농업정책위원회로 그 업무가 나갔어요. 원래 그쪽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박 의원님 딱 보고서 다 빼는 거야. 다 빼서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농업정책위원회로 빠졌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소각장 문제 그리고 매립장 문제는 환경관리본부의 업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번에 다 한정 빠지는 상황이겠네요. 그럼 도시경제에서 뭐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또 그 도시건설위원회 아직 남아 있어요? 예, 몇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거하고 도시 재생 문제를 집중을 좀 해보려고. 대구에서도 발 빨아야 살아남는다는 전략으로 와서 빨리빨리 정리해. 저도 관료 생활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요. 관료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상임위를 옮겨야 되는데 2년 후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어도 빼서 아우 저 사람 오면 안 돼. 이걸 빼서 아직까지 우리 박 의원이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그러면 그 환경부서 간대로 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고민을 그러면 해봐야죠. 그때 때문에 있잖아요. 시에서 다시 빼서 일로 가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해외 연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연수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그 바깥에서 비판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되셨는데. 아니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몇몇 분들이 해외 연수 갈 거냐 말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 파악을 좀 하고서 이제 답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외유성, 관광성 해외 연수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건 기본 입장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해서 이번에 이제 해외 연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철저하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광성, 외유 이거는 하게 되면 저는 절대 못 간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북유럽이나 이제 이런 서유럽의 도로나 건물 구조나 이런 것만 사실 봐도 사실은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기 전에 사전 의원들 교육.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간다고 하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전 의원 교육은 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서는 의원들이 이제 보고서를 꼭 제출하게 하고 또 그거를 평가 발표회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까지를 일괄적으로 해낸다고 하면 사실 이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외유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전 의원님들이나 선배 의원님들 재선 이상 그 선배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갔다 오셨네. 근데 외유로 제가 볼 때는 박 의원님이 이제 그 외국 갈 때 빼놓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 뭐 사실 놀러 가면 사실 꼴찌 아프니까 그 뭐 보는 것 자체가 공부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여행을 길이의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목적을 갖고 가면 최소한도 한 6대4 정도 관광을 또 빼놓으면 또 너무 또 삭막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7대3이라든지 6대4든지 어느 정도 비중 정도 둬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일부 또 여행도 해야 되죠.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은 의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이것만은 꼭 고치고 싶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가 사실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떠났잖아요. 저쪽으로 가는 거. 가스나 뭐 5분 발언이나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미세먼지 문제부터 해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소각장이 특히 이제 우리 청주시 북부권 북이면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딴 쪽 문제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 그것도 재정경제위원회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원주택 뭐 난개발 문제에 대한 기준,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문제, 경사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전문가, 도시재건 뭐 전문가 그 뭐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뭐 일을 하실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하시고 하실 거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하. 예. 청주가 뭐 행복한 도시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또 내가 행복한 시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환경과 행복을 생명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시의원. 예. 이렇게 해서 박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토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박 의원이 이제 두꺼비 지킴이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야간 주거 침입 그런 전과까지 그 만들어 가면서 지켰다는 걸 또 알게 됐고요. 저는 초선 의원들의 신선한 어떤 그 반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주민 어떤 그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이제 그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꼭 좀 그 기여를 해주십사. 그리고 청주에 특히 이제 미세먼지 이 부분도 좀 꼭 좀 고쳐주시도록 우리 시민들이 건강권에 좀 앞장서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 수건 사업도 엄청난데 거기다 여기서 또 주문을 또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는 5분 청주시의 초선 의원 5분 이름을 다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안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다음 민주당의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이현주 의원님들까지 본인들이 가졌던 특권을 먼저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정치, 기존의 나쁜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셔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터득한 지식을 정말 크게 이제 앞으로 펼쳐보실 건데, 제갈량이 좋은 정치라는 것은 나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집사광익. 집사 좋은 광익. 정치란 집사광익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점을 널리 펼치는 것이 바로 좋은 정치라고 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을 비롯해서 5분 의원님들 정말 좋은 정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판을 보고 오늘 출연을 하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뭐 신랄하게도 재밌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앞서서 하셨었는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좀 이렇게 배웠고요, 사실은. 초선 의원으로서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이제 한계의 벽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더 열심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거침입까지 하셨는데 뭐 열정이야 넘쳐나시죠. 벽을 확 깨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가 이 자리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사실은 이제 그런 관행과 벽을 허물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자, 뭐 이런 이제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제 옛날 뭐 학생 시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새로운 사회를 도모하기도 하고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